이어서 우리 정문주 항우노총 정책본부장님이 토론을 해주시. 예, 비중이 규모가 해마다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비중 역시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노동계 발표하는 노동사연구소 통계를 보게 되면 작년도 900만 명대 비정규직 돌파를 했고요. 전년 대비 54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정부 통계입니다. 여기도 처음으로 800만 명대 비정규직 진입을 했다. 정부 통계상으로도 거의 40% 가까이 현재 육박해 있다.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근래 들어서 이렇게 비정규직이 또 늘어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봐야 될 텐데요.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기업들이 사실 예측이 잘 안 되고 불확실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규 고용 채용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고용을 대체를 해서 드러나더라. 또 한 가지는 정보 부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사실 그동안 진입돼 있는 우리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시켜서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했었지만 그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공근로들과 같은 정부 일자리 일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에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된 핵심 기준들이 있습니다. 상시 지속적 일자리를 정규직 직접 고용하겠다. 두 번째는 사용사유 제한하겠다는 원칙들이 있는데요. 이런 핵심 정책들이 제시가 됐지만 임기가 끝날 현재 이 무렵까지 관련법 개정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작년 말에 재작년 거치면서 우리 노동시장에서 드러났던 문제 중 한 가지는 하청 노동자들,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트윈타워 우리 청소 노동자들이 그렇고요. 한국노총에는 성암산업이라든지 우리 하이트진로 이런 사업장들이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불안으로다가 다 해제돼 버리고 이런 문제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보장법이 입법 발의가 돼서 대선 이전에 개정될 것으로 기대를 걸었지만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에 있고 임기 말에 추진 동력이 사실상 약화돼서 다시 이것을 엔진을 시동 걸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앞에 박영선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초반 2017년도 7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는 걸 잘 아실 거고요. 이런 결과로다가 약 20만 명 가까이가 전환되어서 지금 정부 부문의 무기계약직은 약 4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다가 고용 안정성이라고 하는 일정 부분의 성과는 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큰 문제를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전환 유형별로 보자고 한다면 4분의 1 정도가 자회사 방식을 선택해서 이게 남발이 돼버렸다는 것들이고요. 공공기관 전환자 비중으로 보면 절반 정도가 또 자회사 방식에 속해 있습니다. 그 앞에 박영선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경비, 시설관리, 사무보조, 조리원 5개 직종과 관련돼서 2018년도에 저임금 고착화, 표준임금 모델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반발과 시장에서의 문제들이 제기됐던 바들이 있습니다. 3단계 적용 대상이 민간 위탁 부분인데요. 이 전환 대상자가 사실 10%가 되지 못했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시켜야 될 텐데 또 한 가지는 통일된 호칭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신분부장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까지 상당히 이 문제가 정리하지 못하면서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비정규직 지난 5년 동안에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안에 있어서 공공부문 정부가 비정규직 대량 생산해 왔다라는 것도 좀 한번 짚고 싶습니다. 작년 비정규직 총 규모 중에서 우리 공공부문에 속해 있는 분을 봤더니 최소한 22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전체 비정규직 대비 4분의 1 넘게 정부 부문에서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공무원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추진했지만 전환 이후에도 끊임없이 비정규직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기간제법상의 기간 사용 제한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정책들 일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무직 문제 해결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이 차별을 드러내는, 차별을 금지시키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공무원 대비 정규직 대비 우리 공직들의 임금 수준 자체는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직무와 무관한 수당이라고 하는 뭐 정근수당, 특수근무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출장비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것들이 현장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 휴가비, 복지포인트 대부분이 공무원과 다르게 차등지급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비정규직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게 되면 사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들이 사용자들이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을 억제할 수 있고 결국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게 되면 비정규직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 문제에 제대로 접근이 현재까지 안 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 거버넌스가 필요한데요. 그 기본 원칙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된 기간제법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부문 임금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논의 테이블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공무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무직위원회가 2000년도 3월 달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다 만들어졌고 이게 3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 3월까지만 현재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이제 기구인데요. 그 안에는 우리 노동계가 들어가서 정부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는 발전협의회가 있고 또 임금 문제만 별도로 논의하는 임금이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통해서 현재 비정규직이 안고 있는 숱한 문제들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구가 내년 봄이 되게 되면 운영기한이 이제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등장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관련 법을 제정하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노사전이 논의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들을 구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건이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불완전한, 정권이 바뀌면서 공무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논의기구 테이블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공무직 차별 실태입니다.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과 대비를 해서 임금 수준을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 공무직들의 임금 수준은 대략 한 60% 수준에 불과하더라라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직 간에도 차별이 존재를 합니다. 공무직으로 동일한 고용 형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최소 3배 이상 나타나는 점들이 현재 발견되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시면 물론 이제 근속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임금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연봉이 공무직이 6,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채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같은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3배 이상의 임금 차이가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논의 테이블 공무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 3월 달에 재작년 3월 달에 만들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에 인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9월 달에 우리 일선 현장에 관련된 지침을 다 시달을 해서 진행했던 바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나서 현장 배포 그리고 이 이행을 위한 단체각 취업규칙 운영관리규정에 반영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컨대 잘 이행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이제 공무직 발전협의회 그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양대노총이 같이 정부와 협의가 진행됐는데요. 다음 달 4월 달에 이행점검과 관련된 정부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산하 우리 공무직 현장에 공권을 뿌리도록 돼 있고요. 5월 달에 취업을 해서 6월 달에 공식적으로 점검을 정기하자 이렇게 논의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공무직의 신분보장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대단히 시간이 늦었고 문제는 정권이 바뀌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자체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좌초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금의제 협의회입니다. 임금의제의 경우에는 차별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임금격차 해소문들을 만들자라는 것에 서로 정부와 노동계가 의견이 좀 맞춰진 바가 있고요.
이래서 작년에 정리했던 내용들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수당을 개선시키고 직무와 무관한 수당들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 이런 큰 원칙에 동의를 했던 바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다가 올해 인건비와 관련돼서 정리한 바가 있는데요. 비정규직 격차 해소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무원 임금을 1.4% 올렸는데 0.4%만을 더 올려서 최소 1.8%만큼을 공무직에 그 임금 인상으로 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본권이 올해 임금 인상 결과들을 현장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사실 호봉을 갖고 있습니다. 1.4% 임금이 된다라고 하지만 호봉이 있기 때문에 실질 임금 인상 자체는 2%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공무직들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그 호봉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오히려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원 노동자 사례가 드러납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을 최저임금이 5.1%가 올랐는데요. 이것을 반영시키지 않고 기본급을 1.5%만 인상을 시켜서 기존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서 130원 인상시킨 8,850원만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5% 인상을 시킨 건데요. 나머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냐.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2018년도에 그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복리후생 및 식대나 이런 이제 복리후생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월 10만 원의 식대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격차 해소, 불공정한 현재 임금 수준 자체를 개선시키는 방법들이 아니라 기준은 잡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새로운 꼼수가 발생해서 뭐 이런 문제가 발견되고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에 박용석 원장님께서 지금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그 노동정책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전반적인 내용들보다는 비정규직 공무직 정책과 관련돼서 그 전망과 문제점들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정책 자체는 신자유적 경제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10년 전 MB 정부가 발표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 성장지율주의, 낙수효과,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혁신성장으로 대표가 됐는데요. 그 안에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고, 기업의 규제를 완화시켜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건 뭐 앞에 말씀드렸던 성장제일주의, 낙수효과, 이미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정책들 자체를 포함시켜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에서조차도 제기했던 비정규직 문제, 여성정책, 이런 주요한 내용들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선 정책 공약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공약이 아예 없고요. 여성 공약, 고령자 공약, 세대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이 모두 다 사라져서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가족부, 여성할당 폐지시켰다라고 해들어가면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보호 정책이 없다는 것 자체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그대로 가겠다라는 것을 읽혀져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노총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1월 달입니다. 공무직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공개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았던 것들을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총에서 제기했던 질문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공무직 및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공무직위원회가 2020년에 설치돼서 공무직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위원회는 총리훈령으로 규정되어 2023년 3월까지만 효력을 갖습니다. 이에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과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화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고요. 이와 관련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취지가 달성되었는지 점검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상설 운영, 신분보장 법제화 방안 등 어느 것도 정해진 기업을 갖고 있지 않다. 공무직위원회가 효력이 없어지더라도 관련 사안은 행정안전부 고유 업무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 민간위탁 노동자 간접고용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총의 요구를 물었습니다. 이랬더니 자회사 전환 등 간접고용 방식 개선과
민간 위탁 노동자의 직접 고용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신중히 검토라는 말 자체가 여러 해석을 날 수 있지만 정치적 용어로다가 검토한다는 말들 자체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관련돼서 또 물었습니다. 사용사유 제한보다는 총량 규제 방식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 정책 공약집에는 비정규직 공무직과 관련된 대선 정책 공약은 없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더니 우회적으로 피해가거나 아니면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얘기들을 던져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따라서 한국노총 사실 대선 이후에 지난 대의원대에서 정리됐던 올해 운동 방향 관련돼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다음 주 월요일 상집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검토되고 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쟁의 무위에 중심을 두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들을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일상으로 회복으로 전환되는 시점인데요. 4월부터는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들을 복원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선 형성을 위해서 진지 구축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 가름하겠습니다.